정부가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예방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제시한 건 좋았는데 이런 일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책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천 기자가 사례별로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어디까지가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러 일을 안 준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먹으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흔히 그냥 인격 모독 그런 거겠죠. 정부가 어떤 경우가 직장 괴롭힘인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대놓고는 하진 않았지만 SNS 등에서 험담을 하고 모욕을 했다. 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꼭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하면 괴롭힘입니다. 자, 직장 상사가 술자리를 만들어라, 빨리 날짜 잡아라 라고 지시하거나 회식을 강요하는 일 흔하게 벌어집니다. 자,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라는 건데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부하 직원이 보고를 열심히 하는데 상사가 더 보완하라며 수차례 반려를 시키는 일도 흔합니다. 부하 직원은 당연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괴롭힘으로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벽을 보고 근무하게 하는 이런 면벽 근무는 어떨까요? 사실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무 환경을 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괴롭힘의 예시들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많습니다. 또 사장이 갑질을 할 경우 감사가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장을 징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사회나 감사가 있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처벌 조항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